투자자들은 지난 금요일 2008년 이후 미국 은행의 가장 큰 파산인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후 명확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음에 올 것을 예측하려고 할 때 더 넓은 금리 논란, 더 많은 정부 규제, 연준 인상의 일시 중단 또는 완전히 다른 것들 중에서 그들은 지침을 위해 과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위 20개 은행의 붕괴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쉽게 비교되는 반면 분석가들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지난 가을로 돌아가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 은행 산업과 경제의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있습니다. 2008년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은행 이야기와 2008년에 일어난 일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2008년 위기는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자산 모기지 담보 증권가 같은 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은행은 자산의 가치를 판단하기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은행 미국 국채 및 채권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매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보안정부의 개입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연방정부가 모든 고객 예금을 보장하고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일찍 개입했습니다. 페더럴 더파진 인슈런스 코퍼레이션 FDIC는 최대 25만 달러의 예금자를 보장하며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정기적으로 연방준비제도 의사 FRB에 의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이 시스템은 더 투명하고 더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남아있는 문제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다루리 이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라고 코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브래드 맥밀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더 이상의 고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역 및 대형은행의 주가는 월요일에 급락했습니다. 블랙록 분석가들은 월요일 메모에서 이것은 미국 은행 주주들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을 강화하는 경제의 연쇄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991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분석가들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의 저축 및 대출 위기를 현재의 위기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나은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빠른 배경 SL은 은행과 같았지만 저축성 예금을 받고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것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1980년대에 그들은 규제가 철폐되었고 예금자들의 돈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투자들은 실패했고 SL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을 때 자신들이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갚을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SL이 실패했고 정부가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입해야 했습니다. 친속하게 들립니까? 키트 카원의 JARETSEIBR즈는 결국 이것은 우리가 저축 및 대출 위기 때 보았던 전형적인 은행 파산인 것 같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점은 우리가 부동산보다는 기술의 중점을 둔 은행과 거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L 위기 이후 규제 당국은 실리콘밸리 은행을 무너뜨린 것으로 보이는 바로 그 이유로 은행들을 단기 투자에서 밀어냈습니다. 라고 SAIBR즈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월요일에 소시에테 제너렐의 킷 JUCKS는 메모에서 규제와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검토가 확실해 보인다고 썼습니다. 그는 SL 위기가 다음에 일어날 일의 모델이라면 우리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의 정점에 더 가깝다고 말했는데 이는 연방준비제도다.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곧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국 경제가 향후 1년 이내에 완만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미래로 돌아가기 투자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보기 위해 그렇게 먼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6개월 전 영국에서 금 시장 영국 국채의 통제 불능 상태로 돌았을 때 경보가 울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연못 건너편에서 같은 사이렌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9월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경제를 움직이기 위한 감세에 지출 및 차입증가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계획이 이미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증가시켜 영국은행이 금리를 상당히 높게 인상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영국 국채를 투매하여 일부 부채의 수익률을 기록상 가장 빠른 속도로 치솟게 했습니다. 격동의 규모는 많은 연기금에 큰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들의 레팅을 해지하기 위해 파생 상품을 사용하는 투자 전략을 수정함으로써 말이죠. 부채 가격이 폭락하자 자금은 수십억 파운드의 담보금을 마련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금을 얻기 위한 쟁탈전에서 투자 관리자들은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국채를 포함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아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추입률이 더욱 높아졌고 또 다른 마진콜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테이크아웃 메뉴가 있습니다. 영국은행은 위기 모드로 돌입함으로써 상황을 빠르게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